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종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등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달라지는 점들을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가 12일 속초항에서 국내 관광객 2천여 명을 태우고 일본 홋카이도로 출항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항을 전국 5대 크루즈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양양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낙뢰 사고를 당한 30대가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낙뢰 사고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가 12일 출범식과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의회는 기념식수와 새로운 의정 슬로건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 관광지로 불리는 속초가 이제는 국제 크루즈 거점항으로 도약을 합니다. 12일 일본으로 출항한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를 비롯해 올해에만 모두 6차례 크루즈가 운항하는 건데요. 네,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항을 전국 5대 크루즈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로 향합니다. 터미널 탑승장은 벌써부터 출국 수속을 밟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크루즈 여행에 너나 할 것 없이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전에 크루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봄을 들었었는데 이제 만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만기가 돼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다음에는 크루즈 타고 이제 세계 일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2일 속초항에서 일본 홋카이도로 출항하는 배는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여객선. 길이가 축구장 2배보다 긴 290m인데 높이는 건물 14층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네, 이곳은 국제 크루즈의 메인 홀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3층에서 5층까지는 대극장과 식당들의 시설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크루즈 내부에는 실내 수영장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승하는 승객은 2,000명이 넘는데 승무원은 1,000여 명, 객실도 무려 1,500개에 달합니다. To restart operation after such a long time, almost three and a half years, and we really look forward to many successful cruise in the Asian market, especially also with the Korean guests, Korean market, and from these on ports. 속초항에서 국제 크루즈 운항이 본격화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올해에만 국제 크루즈가 모두 6차례 운항할 계획인데 11만 톤급은 이번을 포함해 3차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적극적인 포토 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와 속초시는 부산항, 제주항 등과 함께 속초항을 전국 5대 크루즈 기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의회 김혁성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과 관련해 민선 8기 원주 시정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민선 8기는 거수기 시대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춘천시의회가 12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춘천 시정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행감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기획행정국을 대상으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복지환경위와 경제도시위도 각각 문화환경국과 경제도시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395년에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폐지된 건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열쇠를 꽂아주십시오. 우렁찬 팡파르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알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출범식을 통해 628년 동안 불렸던 강원도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과는 달리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은 현재 84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안은 490개 아니었습니다. 네. 그중에 강원도가 뽑은 게 180개였고, 네. 그다음에 그 허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에 최종 올린 게 137개. 그중에 이제 80개역에만 84개 법안만 통과된 건데. 조항을 보면 환경과 국방, 산림과 녹지 등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2항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환경 영향 평가 등 권한 2항을 받아 국가 기준 그대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방은 군 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유지와 미활용 군용지를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 관리에 있어서도 권한 2항이 대폭 추진됩니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가능합니다. 강원 첨단과 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와 수소 등 신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또 도내 항만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규제를 풀고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여드는 자유와 번영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강원형 자율학교를 포함해 일부 교육과정 운영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난 70여 년간 거미줄 같았던 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걷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형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없어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119 안전센터의 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좀 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실망감도 상당히 많다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12일 도의회에서 출범식과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현직 도의원과 강원도지사, 역대 도의원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운영에 필요한 도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해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특례를 더 발굴하여 부족한 것은 채우고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인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의회는 기념식수 행사와 새로운 의정 슬로건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네, 최근에 양양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있었죠. 낙뢰가 발생할 때의 속도는 초속 3만 킬로미터, 그 충격은 전압 약 1억 볼트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만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낙뢰가 지나는 곳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보다도 4배나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낙뢰 발생이 집중되는 만큼 요즘 같은 때에 더욱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강원기상청 황순남 예보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양양군 설악해변 백사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6명이 낙뢰 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기상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대기상청에서는 한반도 북쪽의 저기압이 계속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를 따라 차고 건조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고, 대기 하청에서는 강한 햇볕으로 인한 대기 가열과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 내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런 낙뢰가 집중된다고 들었습니다. 낙뢰 발생의 원인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낙뢰 일상과 발생에 관한 사항들은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1일에서 3일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기예보와 날씨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안내하는 단기예보를 하루에 총 3번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낙뢰, 돌풍, 우박 등 위험 기상 가능성에 대한 예보는 날씨 해설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낙뢰 발생 시에는 낙뢰 관측 자료를 영상으로 처리해서 현재 낙뢰가 관측되고 있는 위치와 시각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로 위험 기상 실황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상 정보로도 수시로 낙뢰에 대한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낙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행동 요령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낙뢰가 예보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안 또는 건물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매우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산용 스틱이나 골프채, 우산 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골프, 낚시 등 야외 활동 등일 때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반경 10km 이내에서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이셔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TV, 라디오, 기상청 홈페이지와 날씨 알림이 모바일 앱 등에서 호우가 예보된 경우에는 대부분 낙뢰를 많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낙뢰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기상청 황순남 예보관이었습니다. (12일) 오전 7시 20분쯤 홍천의 한 골프장 관리동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34명을 투입해 오전 8시 5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카트 배터리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반쯤 영월군 주천강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다슬기를 채취하려 주천강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속초 출신 김도균 전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설악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